아이고 이게 아이고. 3차를 왔는데 다시 왁자 F 차네. 메뉴도 똑같아. 메뉴도 똑같네. 나 그만 저 와이프 빠진 거 마이크 빠지고. 와이프가 빠지긴요. 그러니까 이봐 본능적으로 속마음 나와서 와이프 빠졌으면 좋겠다. 야 아니, 진짜. 실제로 놀라가지고 이게 마이크인지 와이프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와이프 빠질보다 이 옷집은 맞아 죽겠구나. 큰일 났다. 이 마이크 있는 거 몰랐네. 우리 지금 이제 그 안주 추가 뭐 해요? 뭐 성열주랑 성열주랑 저기 하자. 그 성열 튀김 이런 거 주면 되나 지금? 제작비 바닥 났대. 그냥 있는 거 주문가 오늘 안 돼.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저기 마요네즈라도 좀 더 줘야 되지. 그러면 간장하고 소금하고 좀 더 가져오세요. 안주 말고 공짜로 주는 거. 아니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성열주 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그럼 이제 요즘 이런 상황에 지지율도 안 나오고 아무튼 국정 동력도 못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요 두 분이 해법을 지금 행동으로 다 보여주잖아. 어때요? 나눠 먹기? 질문을 하는데 관심 없이 계속 뜯어먹기만 먹잖아. 알아서 살아라. 우리 모르겠다. 처음에는 막 국민들이 비판하고 이러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말해도 안 되겠다. 요즘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제 욕해도 이제 안 본대. 잘하는 거를 안 보는 게 아니고 욕을 해도 안 본대. 왜냐하면 또 벌어졌으니까. 처음에는 막 걱정이 돼서 어떤 일인지 궁금하잖아. 또 터졌구나.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국민들한테도 완전히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사실상 지금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봐도 되죠. 허니문 기간일 거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의제 삼아서 집권한 사람이 뭔가를 국가적 의제를 던져서 평가를 받는 다음에 국민적인 저항이 있고 나서 지지도가 떨어지는 예를 들면 4대강 같은 거 MB의 4대강, MB의 광우병 쇠고기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지도가 빠지면 그건 좀 이해가 되고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던진 게 없어.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재미가 없어. 미안해. 하여튼 대통령이 막 논리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지율 신경 안 씁니다. 도스태핑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옮겼어. 청와대라는 이름도 없고 대통령실밖에 없으니까 잘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듣기 싫어. 지겨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 국민들 느낌이 이제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어떻게 대통령 판단하는 거? 대통령의 말이 어떠냐 논리적인 아니 이런 거보다는 대통령의 태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좀 주는 안정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대통령 정치 잘한다고 내 당장 내일 수입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필요하냐, 뭐 중요하냐 이러니까 괜히 욕하는 국민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는 너 그럼 알았다 욕 안 할게 대신 지지율은 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30%를 하향할 거다. 매너 메이크스맨. 윤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기 주범은 김재동. 김재동이 누군지 아세요? 김재동 유명한 개그맨이고 난 저번 평생 보고 있는데 잠깐만. 김재동이면 쟤는 장재원일 거고 동은 권성동일 거고 김은 뭐야? 김건희? 그렇지. 아니 왜 우리 여사님 안 나오던데 요즘에 잘 여사님 보이지도 않아 이제 오늘 나왔잖아. 오늘 나왔어요? 나 오늘 못 봤네. 정자대왕함. 진짜? 아니 한 번 더 띄워보자. 김재동은 자세히 보면 김재동이라고 우리나라 어디 없어? 김재동 그러네. 오늘 나왔네. 아니 말고 동 이름이 김재동. 김재란 도시는 있잖아. 김재씨. 아니 내가 김건희 여사님이 요즘 눈에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는 화려하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뭔가 공식석상에 등장했다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로 하여금 나온 파생되는 주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사적 채용 논란 막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 여사님 안 나오니까 오히려 그거는 좀 여사 리스크는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좀 다행이에요. 어때요? 대통령 지지도가 또 아까처럼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은 뭐라도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점점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지지율? 저 두 분은 서론 본론 결론은 나중에 따로 나가서 부점장 우리 근데 지금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지지율이 내려간 게 차라리 다행이다.
만약에 정권화 2년 됐는데 지지율 이렇다 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취임 초반에 차라리 낮아진 거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봅니다. 뭘 해고 그 모멘텀이란 게 있잖아.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면 정말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찍었어요. 찍었는데 지금 보면 100일 아니 잠깐만 이게 중립 방송 아니야? 아이고, 네. 아니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아니 나를 찍었어. 아니 그러면 나는 허경영 찍은 거 이런 거 말해야 돼? 뭐 말할 수 난 있죠. 찍었다고는 말 안 했어. 만약에 내가 허경영을 찍어서 여기다 말해. 야 고백 방송이야? 혹시 대통령이 뭐 보고 계시죠? 가정 통일당 이런 거 찍은 거 아니야? 가정 통일당 이런 거 찍은 거 아니야? 왜 그 심상정도 혹시 있는데. 무소속 후보도 있던데 9번, 10번 이런 분도 있잖아. 심상정도 있는데. 아니 그거 재미없고 그 11번 이런 분도 있잖아. 그죠. 뭐 하얀 머리 나온 분도 있고 그거 찍은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자 그래서 메뉴판에는 지금 긍정 34, 부정 54 이거 지난주 메뉴판이랑 어떻게 바뀐 거예요? 부정이 더 내려간 거야 뭐야? 긍정이 소폭 올랐어요. 아 긍정이 또 올랐어 MBS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이미 반등을 시작했구나 대통령. MBS에서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MBS. 아니 그럼 대통령 저렇게 계속 하시면 되네. 하고 싶은 대로. 부장관 이거 올라가네. 전화 면접이야 뭐야? ARS야? 너무 깊이 알려줘. 들어가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아 미안해. 근데 궁금하잖아. 이거 중요하거든. 야 반등이 되었다. 전화 면접이야 ARS야? 반등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졌다. 마지노선이 심리적 만들어졌다. 거지선. 이런 생각하는데 저거는 전략이라고 보는 게 오늘 이제 정조대왕함에 김건희 씨가 나타났어요. 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김건희 여사가 했던 거 봐요. 심소령인가 그 음악회 가서 예. 손편지 잡편지. 손편지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서해 월북 이야기 했던 저기 공무원 이야기, 그다음에 동해안 저기 월북 어부 이야기, 송환 어부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안보 문제와 북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꺼내고 있어요. 이게 중도층은 떨어져 나가지만은 보수층들은 다시 결집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오늘도 김정은이가 또 한마디 했어요. 그렇죠. 김정은의 한마디로 사실 남쪽에서 유도한 측면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거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우리 실전 훈련을 다시 재개했다고요. 아파치 헬기 훈련도 재개하고 이런 상황을 해서 결국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는 전략으로서 30% 지지율에 마지노선을 치겠다라는 전략을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시무시한데 그러면은 본인의 지지율 30%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약간 불안감, 전쟁 공포 이런 걸 유도한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 옛날에 뭐 총풍도 사건도 있었는데요. 총풍도 사건도 있어. 사실 근데 그런 안보 논란에는 우리 국민들께 제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미국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진짜 자기 지지를 유지하려고 남북 이슈를 가지고 약간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 이거는 진짜 저는 그렇게 도의적으로 할 말이 안 거라고 되는데. 하고 있다고 야.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국정과제위원회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 국정과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100대 해놓은 거 과제. 110대 과제 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다 비문이야. 문장이라도 좀 따듬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각 부처에서 다 만들었다 그러던데. 아니요. 법률적 용어가 많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거 우리 이제 그 공기, 물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살면서 전부 다 공기하고 물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이제 전략적 뭐 국가 장기 발전 계획 이런 게 없이 없는 거죠. 예. 100대 과제를 만들 때 각 부처에 마지막 시켜서 정리해오라 이랬대. 이걸 보고 안철수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이 무슨 비전인 줄 알았는데 엉망이구나. 근데 그거를 그 위에서 통제해야 될 대통령이 국정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이 사실은 문정부에 때 해놓은 것 중에서 반대할 것만 싹 뽑아가지고 단어만 바꿔놨어요. 단어만 바꿔놨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한심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국정 과제가 뭐였냐면은 더불어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그다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한 7자, 8자 돼요. 윤석열 정부는 기본 한 30자입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뭐에 의해서 수식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 이거 딱 보면서 느낀 게 이거 행정하고 법률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구나. 딱 그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뭐 나라 발전 없는 거네. 아니 근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대한민국 관료들이 나라가 그 발전하는 것은 또 발목을 잡아요. 잘 일하기 싫으니까. 근데 망하는 것은 또 잘 막아줘요.
매뉴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쉽게 망하진 않는다. 쉽게 망하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네. 관료들한테 그냥 맡기면 다 맡기시면 돼요. 그럼 처음엔- 망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막 좀 맡길 것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맡기고 있나? 어떻게 아니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검찰 출신들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경제 관료들을 너무 막 집어넣었어요. 자, 변양균과 추경호의 생각이 달라요. 한덕수도 생각이 달라요. 김대기도 생각이 달라요. 이 국정에 중요한 정책이 경제 정책인데 경제 정책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너댓 명 그냥 꼽아놔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불협화음이죠. 뭐. 불협화음이죠. 불협화음이고 결정도 못하고 결정도 그냥 못하고. 흘러가는 갈짓자 대로 따라간다. 행보. 그렇죠. 갈짓자 행보가 되는 거죠. 내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좀 지겨울 수 있는데 빨리 이야기할게. 빨리 얘기해야 돼요. 내가 바깥에 사업을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네. 정치가 잘못되더라도 지금 경제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 서민들은 어렵긴 하지만 경제는 돌아가거든요. 성장률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대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상품을 팔고 또 막대한 이제 외화를 벌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가 엉망진창인데 왜 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느냐. 이런 것들은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또 스스로 작동되는 원리가 이제 정치가 통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경제는. 그렇죠. 그런데 정치가 잘못되면 가장 큰 문제는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고요. 부의 분배가 왜곡이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못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값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만약에 공급 정책을 좀 했으면 우리 저 최단골이나 우리 행인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집을 한 채 살 기회가 온 거야. 그 집값을 이제 뭐 2배가 올랐다면 한 20-30% 오른 사이에 새로운 집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 사람들의 부가 좀 축적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이걸 이제 모르고 무조건 규제만 하고 세금만 걷어들이면 된다고 하니까 집값은 더 뛰어버리고 살 기회는 더 없는 거야. 나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좀 시비를 걸어야 되는 이유는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면 기회가 좀 더 넓어지고 사회적 약자한테 뭔가 국가가 제공하는 일이 좀 많아져. 이러면은 우리 중산층이 좀 더 넓어지고 또 양극화는 좀 줄어들고 기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이제 일종의 사회적 신뢰 또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끊으라고? 지금 말 끊을게요. 미안. 그런 거 알았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정치가 중요하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알겠어요. 재미는 없지 근데. 아니요, 끊으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가 짬뽕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높이면 우리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네네. 그다음에 부동산 지금 하우스푸어 나오는 상황이잖아. 이자 문제로. 그러면은 결국은 금리 올려야 되잖아. 근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욕먹기 싫으니까 최대한 또 억지로 잡고 있는 거고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맡겠는데 이게 경제학 개론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경제 평소에는 그냥 자유롭게 놔두더라도 위기일 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기본적 상식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추경호는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예요. 변양균은 슈페트야. 누구는 케인즈야. 여기 다 끌어넣어가 넣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네? 아니 나는 끄고 이분은 안 꺼. 야, PD 차별 아니야 이거? 발언의 길이가 1분 30초랑 30초였다고? 그래, 미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몰랐는데 네. 이 자리에 오니까 와 너무 시끄럽지? 멋지세요. 멋지다. 시끄럽지 않나? 아니요. 너무 멋지끄럽다고 해 지금 멋지다 이러면 좀 다음에 내 옆에 한번 와.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그런 거랑 유사한 것 같다. 지금 만약에 실제 그런 거라면 경제 관료들 특히 이제 사령탑들의 불협화음이라면 자율 방역하잖아요 요즘에. 네. 자율 경제인 건가? 자율에 맡기는 건가? 그냥 돌아가라 이건가? 그러면 노선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율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방역의 자율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전 정부를 자꾸 이렇게 전 정부가 옥죄는 방역을 했다라고 자기들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방역을 못하고 자율이라고 풀어놔 버리는 거죠. 그렇죠. 정치 방역이라고 규정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방역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 방역을 했다가 혹시나 또 같은 비판을 받을까 두렵고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문제고 문재인이 부동산을 다 망쳐놨다고 신나게 비판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또 개입을 하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자니 또 욕먹을까봐 그렇죠. 그래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1000명 있으면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가 나간 사람 4-5명이에요. 5명 바뀐 거예요. 955명은 그대로 있어. 통계라든가 의견을 취합해오는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줘야지. 방역도 마찬가지예요. 정은경하고 한두 명 바뀐 게 다예요. 그리고 정은경이 뭐 거기
흔히 하는 정치 방해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관료잖아요. 그럼 한두 명 바뀌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몇십만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게 다 틀렸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 아니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잖아. 장관 한 명이 바뀌었는데 생각이 다 바뀌어. 그렇죠. 일부 같은 데는 그렇죠. 장관이 한 명, 많은데 이거 한 명 웃겼다. 바뀌어도 다 아 그래? 이거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방 터졌네. 아 이제 하여튼 서른볼렁이 언제 동일부. 맞아, 그런 맞아.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새로 태어나는 우리 정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정부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영속성이 있어야 돼. 그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지. 근데 그 아까 맞다 우리 MBS 그 간판이 저기 익명으로 전화 면접 돌린 거라고. 오케이. 알겠어. 1% 올라갔대. 1%. 좀 전에 통일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저 박진영 박당걸 한번 비춰주세요. 왜요? 이분 안경 보니까 맞아요. 간첩 안경. 아니 간첩이 저렇게 세련된 머리를 하진 않지. 우리 집에 아이. 요즘 그 다래끼가 유행이라서 전 가족이 다래끼야 지금. 반대 눈이 지금 그러시는구나.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게 해외 여행 갔을 때 본 안경은 아니고 저게 북한 요즘 북한 간첩들은 머리는 좀 헤어스타일도 아주 현대적으로 하는데. 근데 얘기가 좀 돌아가지만 아까 지지도 뭐 결집되고 뭐 또 보수층들 모일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김정은이 또 이렇게 도와주네요.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김정은이 뭐 가만 안 둔다. 아까 이제 실명을 딱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 전면시켜 버리겠다 막 이런 발언을 윤석열 실명을 거론했어요. 이러면 또 이제 또 집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집결하자. 그럼 20%대로 떨어지는 거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다. 국힘하고 그러면 김정은이 한 편이야. 우리가 살려주네 또 우리 정은이가. 여기 그 수많은 평론가들 제가 좀 이렇게 좀 깔아오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있잖아요. 뭐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뭔 뜻인가 하면은 20% 정도 가면 공무원들이 말 안 들어요. 지지율 낮으니까 더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아요? 공무원 내부에 내부 고발자가 나와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는 평론가 하나도 없죠, 그죠? 역시 JYP. 나는 2년 전부터 안 해, 평론. 그래서 2년 전부터 안 하고 지금은 생계형 평론을 이제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서픽스에 나왔어. 너무 잘. 생계형 평론 하니까 뭐 그런 줄 알고. 나 떠났어. 하여튼 난 잘 몰라. 하여튼 10%는 이제 결국 내부 고발이 나오구나. 특히 이제 사정기관, 그다음에 권력기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곳, 정보를 다루는 곳, 경찰 이런 곳에서는 나올 수 있겠다. 진짜.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북송 어민 문제 들고 나오는 게 국내법과 국제법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런 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왜 이건 통치행위거든. 포괄적 통치행위지 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북한은 사실 우리가 만나서 잘하려고 만나서 악수해도 엄격하게 법 적용하면 반국가 단체를 만난 거야.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다 위법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끌고 올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 영역에서 보면은 그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압력을 행사했다라든가 누군가에서 약간 그 못 볼 수 있는 서류를 봤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튀어나와 버린다. 이러면 이게 또 역으로 또 이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정기관들이라든가 이 공권력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은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국기문란이에요. 저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국가기관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쌍팔년식 한 그렇죠. 30년 전 방식이고 오히려 자율과 인권, 국민에 대한 좀 뭐라 그러면 그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대폭 강화시켜주면서 이 일종의 조절 시스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국가 운영에 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걱정이야. 근데 지금 이제 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아니 잠깐만. 해법. 아니 그러니까 30%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제 하시게 되네. 지금 이 스타일대로 계속 가면 되네. 대통령 왜 30% 지키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 30%대도 국정 동력이 붙을 수 있는 지지도냐라는 거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20%대 설마 가냐 이걸 자꾸 의제를 삼으니까 30%대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도어 스태핑도 하지 말고 외부 행사도 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가 이게 외부 그런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들한테 맡겨놓고 회의만 주재하는 대통령. 그 정도면은 저는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럼 나라 안 망해요. 대한민국 절대 안 망해요. 근데 약간의 변화 없이는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 하면 한 6개월간은 지켜봐도 1년 뒤에 또 이런 모습이다 하면
뭐 실망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 6개월도 안 가요. 지금 올 음. 연말까지 가잖아요. 이제 아마 추석 민심 한번 봐야 돼. 9월 10일쯤에 추석 때 막 저 우리 잘못 뽑았다 막 이렇게 가고 나면 막 원성이 대단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제 저는 이제 스스로 주저앉아야 된다고 보죠. 자기 스타일대로는 절대 국정 운영이 안 된다. 이걸 느끼고 청와대 참모들 전면 쇄신, 사모님은 집에 좀 계셔서 대통령을 그냥 심리적으로 보좌를 좀 해주고 이런 몇 가지 핵심 이슈 있잖아요. 검찰 중심으로 수사공화국 만들지 마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좀 통합적 국정 운영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 마음이 없다. 근데 똥꼬집대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대통령이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 못하더라고. 왜냐면 워낙 그 세계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전면적인 국정 쇄신 윤석열 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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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보수다. 보수다. 해낸다. 네. 아 그럼 우리 저기 그 정 손님도 우리가 너무 술잔을 안 드렸어. 근데 어쨌든 뭐 너무 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빨리 저기 얘기해줘요. 이제 우리가 해법을 드려야 돼. 뭐 지금 우리 전당골은 뭐 해법을 찾아서 바뀔 수 있다. 이제 지지도도 오르고 아무튼 국정 동력 생긴다. 지지는 오른다 안 했고 죄송해요. 대통령이 먼저 바꾼다. 그냥 바꾼다. 스스로 숨이 죽는다. 오케이. 저는 어쨌든 제시한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나는 보수다. 오케이. 그러면 해법을 좀 제시해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상황이 달라질까요? 지지도도 오르고 막 일단- 지금의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상황이 달라지려면 일단 해법을 제시해줘야 돼요. 우리. 당장 내일 그 출근할 때 좀 더 가지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항상 논란이 나오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그렇게 좀 정리되지 않은 모습 아니면 좀 돌발적인 답변을 하는 모습들이 좀 종종 보였었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이제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 저런 의견은 본인이 지금 졸업하지 않은 경북대학교 총학생 회장님이 저런 뭐 가지런하게 나와서 하는 걸 하시면 좋겠다. 도어 스태핑 말고 도핑 테스트를 해보면 그리고 저기 다리 모으기 다리가 모아지느냐 안 모아지느냐 그런 거 자 이게 칸막이 조그만한데 설치해놓고 콜로 싹 도로기 이렇게 하고 대통령 말 안 듣겠다. 그거는. 자, 아까 우리 그 2차 가기 전, 3차로 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만나주면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상황 다 정리되고 순항할 수 있다. 근데 제가 2차에서 이준석은 자기 중심적인 지금 정치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랑 이준석이 직접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은 다시 복귀를 해서 자기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든다. 그래야만 이준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난다 말이야, 안 만나는 말이야. 만나든지 안 우리 점 만나든지는- 찍는 거 좋아하니까 만나야 된다 아니고 만난다 안 만난다. 이제 만나야 된다라는 거는 하는데 희망인 거고 전망을 해주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못 만난다? 이준석 때문에 아니면 윤 대통령 때문에. 이준석 때문에. 자기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보고 싶겠어요? 그 대통령이 보자면 찾아간다. 전에처럼 울산에서 만났었지. 안 지금 찾아가고 또 그냥 메시지 물고기 남긴다. 구워놓고 안 만나고 메시지 남긴다. 페이스북 남긴다. 아니면 노란 쪽지 어디로 오시오 또 화살표 그려놓고 야,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저 개화말이 먹으러 올 수도 있겠네. 어떻게 봐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 조용해지고 그다음에 당내 갈등이 없어지면 윤석열 정부는 폭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 때문에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가 저는 가려져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무능한 측면이 있어요. 이 경제 수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취업률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걸 못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와 민생으로 무너지는 정권은 못 이뤘거든요. 갈등은 통합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당내 문제에 손 떼고 정치를 포기하시고 본인이 적성에도 안 맞는 정치를 포기하시고 어쨌든 관료를 했기 때문에 회의하고 정리하는 거는 훈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관료들을 데리고 빨리 경제 문제에 집중하셔야 된다. 비상경제회의는 사실 거의 뭐 매주 주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실력이 정말 없는 게 뻑한 민생 들고 나온 거다. 민생은 경제가 아니고 복지 영역이거든요. 복지 영역의 것을 가지고 경제라고 뻥치고 있는 거예요. 거시경제 수치를
잘 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하면서도 우리 전 대표 이야기했던 건 안 망했던 것이 재벌 기업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수치가 늘 좋았기 때문에 안 망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늘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경제 수장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한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해법이시고. 나는 이제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자존심 좀 버리고 이미 자존심 다 보여줬으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지 우리 다 알아요.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던 거랑 그렇죠. 난 감안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충원. 난 죄송합니다. 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체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다리 붓습니까? 다리를 붓는다는 말이 이 붓는다는 부어 아니면 아니요, 저기 둥둥 바지를 입으면 다리가 크게 벌어집니까? 많이 찝니다. 난 우리 대통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이준석 문제 권성동 잘못했잖아요. 터졌으면 본인이 나서서 이준석 좀 만나면 사실은 자존심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자존심을 살릴 수 있고 저는 보고 싶은 게 대통령이 좀 안정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나라 잘 되고 안 되고 일단 둘째 치고 국민들한테 약간의 희망, 좀 안정감. 본인 자존심 좀 뽀개면 되잖아. 그 자존심 다 보여주는데 뭐 지킬 게 있어요. 아니면 진짜 본인 자존심 때문에 본인이 다 부르지게 될 판인데 그러면 좀 나서서 좀 정리를 해라. 야당하고 좀 만나라. 그다음에 참모들 교체하라 그러잖아요. 그 앵무새밖에 없잖아요. 안에 싹 교체하세요. 교체 안 하고 있으면 진짜 그게 중심을 다하는 참모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표 내고 나올 것 같아. 최근에 내가 연락해봤거든. 네. 못 견디겠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털고 나와보잖아. 정권 끝이야 내가 봐서는.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자 여사님 숨어 있으세요. 검찰 수사 이런 거는 자 법과 원칙에 따라 하되 정치적 보복이라는 거 소리 안 듣도록 좀 하세요. 저 문제 경제 문제 경제 참여 주체들 같이 좀 해결합시다. 내가 좀 나설게요. 몸은 보일게요. 이준석 문제 내 좀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의 집권 여당으로 잘합시다. 민주당 좀 봅시다. 민생 법안이 뭡니까?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 난 길이 열린다고 봐요. 이걸 누가 합니까? 너무 많아. 그렇게 너무 많아. 그분 덩치도 근데 왜 못해 하지? 나는 지금 10가지 20가지도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면 해결 다 된다는 거야. 그건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보수로서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보수 언론으로서 예. 대통령께 이렇게 직언도 드리고. 저도 이제 그 대통령님을 위해서 충원을 하나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사님은 사실 그 뭐랄까 운명 공동체니까 뭐 특별히 조언을 할 수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아니 쫄지 말고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근데 조언을 왜 자신감이 갑자기 허위 사실 조심해야 돼. 허위 사실 조심해야 돼. 어떻게 알았지? 호달달달달. 호달달달. 방송 멘트 하면 안 돼. 호달달. 자신감 있게 대통령께 건의하시라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대통령께 건의하시라고. 예. 그래서 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 말고 저는 뭐 업무 보고도 최근에 이제 하고 독대도 했잖아요. 우리 동훈이 정도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조언을 해주면 아마 대통령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동훈인데 다른 참모들은 몰라도 한동훈 장관 얘기는 들을 것 같아서 좀 직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법치 이런 거 다 좋은데 다른 뭐 이제 소통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엄청 잘하시고 잘 받아치고 대본도 없는데 기자들이랑 이런 프리토킹도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나름 전문가로서 그 장관들 중에 아무튼 총대 메고 대통령께 충원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하면 화이팅! 이렇게 하는데요. 화이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최저음으로. 저음으로. 진짜 보수를 하면서 왜 그렇게. 아니,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여기 보수 언론은 보수를 주는 언론사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 화이팅!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자, 갑시다. 이제 들어갑시다. 택시 한 잡표 요즘에. 빨리 가. 요즘 택시 요즘엔 택시가